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7%대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한 달간 상승세를 보면 확실한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에게 더 가치를 부여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될지 월가에서는 눈치 게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주간 판매량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다시 한번 19,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무려 2.47%나 상승을 했고 장막판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미 유가는 60불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역시나 현재 장세는 이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트럼프 정부발 관세 영향이 점점 약해지고는 있어요. 5월 초순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V자 반등을 보여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협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협박과 압박 카드를 먼저 내놓은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난주에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압박을 했지만 유럽연합에서 좋은 협상 카드를 제시해 줄 테니까 50% 관세 부과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를 관철해서 일단 7월 9일까지 50%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현재 협상 기간은 7월 8일 9일까지입니다. 협상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역국에 현재는 10% 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식이 나오자 월요일 하루 장을 쉬었던 미국 증시는 화요일 일장 불을 뿜었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7%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금주 실적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도 3.2%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금주 28일장이 마감이 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5시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어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나스닥이 2%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자, 아직까지는 저항권에 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에 있어서 최대 교역 상대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연합에 대한 이 50% 관세 부과가 7월 9일까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은 6월달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와 같은 호재를 등에 업고 2만 선에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다만 2만 선을 강력하게 뚫어내서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할지는 역시나 이분의 입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래 주가라는 것이 이 불확실성의 벽을 타고 지속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테슬라의 미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까지 가장 완벽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대규모로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제조 역량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도 요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한 점이 오늘 주가에 잘 반영이 되었죠. 6.9%나 오르면서 363불대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 상승장에 거의 어깨선까지 왔어요. 역시나 다음 목표는 400불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한 달 동안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가장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벌써 PER 지수가 이제 200배에 다다랐어요.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자, 문제는 지금 EPS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TTM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EPS가 1.8불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한때 테슬라 EPS는 4불에 육박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PER 지수, 이 프리미엄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월가 기관들은 많은 눈치 게임을 하고 있겠죠. 테슬라에게 있어서 이렇게 큰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인 투자 구루라고 볼 수 있는 이 워렌 버핏 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자, 이 TTM이라는 것은 과거 12개월 기준의 EPS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실적으로 주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역시나 미래의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테슬라의 EPS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역시 전기차 판매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전기차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셔야만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화성에 건설할 첫 번째 도시 이름을 터미너스라고 지었어요. 여기 보시면 터미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터미네이트에서 파생된 단어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뭔가 끝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너스는요, 종점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의 꿈의 종착지가 바로 이 터미너스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터미너스라는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AI 기술과 로봇이 반드시 필요해요. 옵티머스가 가서 이 도시를 건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굉장히 강력한 현금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를 통해서 이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성장 로드맵을 보면 테슬라의 미래 성장이 얼마나 클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기 테슬라 투자자들이 전기차의 성장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현재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2기 테슬라 투자자로서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성장을 통해서 거대한 수익을 만들 예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기차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2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굉장히 많이 글로벌에 보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터미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테슬라 주가가 360불대 이상으로 오르면서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은 1.1조 달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의 가치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5조 달러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옵티머스는 이것의 5배예요. 25조 달러까지 테슬라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의 약 한 3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업무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현충일 연휴 때도 업무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천재 엔지니어 출신 CEO가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이제 좀 내려놓고 여생을 편하게 즐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물입니다. 자, 솔직히 일론 머스크만이 화성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화성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져 있을까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연초 주가가 상당히 약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이 또 많은 악영향을 주었었죠. 이제 도지로부터 나와서 5월부터 테슬라에 헌신하니까 그런 모습이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미 그 어렵다는 전기차 수익화, 전기차 대량 생산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였고, 이를 통해서 팬덤을 형성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재기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될 로보택시마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올가 역시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성공 가능성을 높게 이제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반등을 보면 그러한 점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한다면 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가가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대표적인 불세력 기관인 모건 스탠리에서도 테슬라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 목표가를 410불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6월 달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를 벗어나서 이 사스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 에즈 서비스, 즉 이제 구독료 기반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서비스형 기반의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제조사를 벗어나서 모빌리티 기술 플랫폼 회사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강력한 점은 역시나 마진율 개선이 뒤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IT 회사들의 그로스 마진율은 거의 60%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률은 30에서 50%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테슬라에게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가 되면 그 사용 가치가 5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기존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한번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나면 일회성 수익으로 그치는 반면에 로보택시가 되면 로보택시 일회성 판매 수익을 벗어나서 이 로보택시가 폐차가 되기 전까지 24시간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동일 차량의 반복 사용을 통해서 반복적인 수익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되겠죠. 테슬라 비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역시나 제조 원가 부분이 되겠는데, 제조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버가 꽉 잡고 있는 이 승차 공유 시장에 테슬라가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차로는 유일하게 대규모로 확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밸류에이션 프레임을 넘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수익으로만 평가를 했을 때는 PER 지수가 200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래의 성장 기반으로 재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하지만 역시나 월가는 눈치 게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 로보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월가 기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UBS라는 곳을 들 수 있겠는데, 테슬라에게 있어서 셀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190불이에요. 아직 이 로보택시와 로봇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에 보급이 되면서 내년에 10만 대, 100만 대 수준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평가는 곧 밝힐 수 있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권에 마저 뛰어들면서 자신을 헌신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평가처럼 충분히 모빌리티 기술 플랫폼 회사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중국 판매량 알려드려야겠죠. 중국 판매량 이번에 11,000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도 16.5%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매주 10,000대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BYD가 6월 말까지 차량 가격을 최대 35%까지 인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만큼 중국 시장이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판매량에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6월 달이 되겠어요. 2분기의 마지막 달이 바로 6월 달이 되겠는데, 중국 로컬 판매량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막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마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면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누계 판매량으로는 지금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2.1% 앞서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8%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D 기준으로도 일단 2024년 대비 7.1%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기대감에 잘 오르고 있지만 7월 초순경에 2분기 판매량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2분기 인도량 예상치도 35만 대에서 39만 5천 대를 보이고 있는데, 최대치인 약 40만 대에 가까운 이 숫자 역시 작년 판매량 44만 대 대비로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역시나 들쑥날쑥한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간 5월 달에 많이 반등을 했으니까 인도량 발표에 따라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인도량 저하에 따라서 주가가 쉬어간다라고 하면 역시나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동안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테슬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